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보고서 작업에서 많이 쓰는 차트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보통 표의 원본 데이터 숫자가 모두 그래프로 표시되어지는 게 차트라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항목을 선택을 했을 때 그 항목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차트에 표시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최근에도 카페 통해서 질문이 올라와져 있는데, 자, 보시면 콤보 박스로 데이터가 변경되는 차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자, 내용들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하는데 링크,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려고 해서 참고했었던 그 웹페이지에 링크를 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링크를 클릭을 해보면 자, 맨 상단에 그림이나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들이 잘 나와져 있죠.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콤보 박스 상자를 하나 추가해서 선택했을 때 여기 보시면 요 연결된 세례 값이 바뀌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요 값에 맞춰 가지고 요 위쪽에 있는 원본표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참조해 와서 자, 요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그리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뭐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에요. 뭐 요 링크 참고해 가지고 작업을 해 보셔도 크게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해 들어가실 수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부분들이 잘 안 된다라고 하셨고 질문을 하셔 가지고 답변도 얻으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을 거라고 봐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을 굳이 만들지 않고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긴 하죠. 자, 이런 것들을 만들면 우리가 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표를 만들지 않고서 차트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를 열어서 제가 뭐 다른 건 건드린 거 없고요. 그냥 뭐 글꼴 크기나 스타일만 좀 깔끔하게 정돈을 해놨어요. 자, 이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 콤보 상자 같은 것들을 어디서 추가하실 수 있냐면 리본 메뉴 개발 도구 탭에 가보시면 요 삽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뭐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리긴 했지만 요 개발 도구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나오진 않죠. 자,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다른 리본 메뉴 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개발 도구 요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개발 도구 탭에 삽입에 들어가 보면 여기 양식 컨트롤하고 액티브 X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워크시트에서 사용하시려고 하면 양식 컨트롤 쓰시면 되고요. 우리가 VBA죠. 매크로 같은 거 직접 개발해서 폼 같은 거 만들어 쓰시려고 하면 그때 사용하는 게 액티브 X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여기 양식 컨트롤 안에 있는 콤보 상자를 하나 사용을 해야 되겠죠.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일단 셀 어디다가는 넣어야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 위치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조금 작은 듯 하니까 조금 이렇게 넓혀 가지고 한번 넣어 보고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맥 컨트롤 서식이라고 하는 곳 쪽에 들어가 보시면 자, 대화 상자가 하나 떠요. 그럼 입력 범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에 보면 컨트리라고 그래서 나라 이름들이 들어가져 있죠. 요 A열을 선택해 가지고 제가 선택 범위를 잡아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입력 주소가 나오고 여기를 선택했을 때 몇 번째 값을 선택했는지에 해당하는 숫자가 어딘가는 반환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숫자를 반환할 위치를 뭐 요 아래쪽에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간단하게 콤보 상자 설정은 끝났죠. 클릭하면 이렇게 나라를 선택할 수 있고요. 선택하면 이게 몇 번째, 이 범위 안에 몇 번째 나라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자, 이걸 이용해서 뭐 아까 했었던 그 웹사이트에서는 이 표의 일부분 데이터를 이렇게 인덱스 매치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참조하는 동작을 했었는데 자, 그렇게 안 하고 제가 만들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차트를 하나 일단 먼저 그려야 되니까 토탈은 사용하지 않으셨으니까 A열부터 P열까지의 범위 첫 번째 데이터만 가지고 바로 차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삽입 요 꺾은 선형 차트를 하나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열 쪽으로 긴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가 다 계열로 잡혀서 이렇게 좀 복잡한 모양이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트 선택해서 요 디자인 탭에 가보면 행렬 전환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얘를 클릭해주면 간단하게 보고 싶어하는 차트 모양이 나와요.
그럼 제가 얘를 좀 범위에 맞춰가지고 깔끔하게 자 이렇게 그려놔 보면 차트는 이제 나오죠. 근데 얘가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연동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연동이 되어지는 부분들만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요 데이터 계열이라고 하는데 꺾은 선 그래프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요 수식 입력줄이죠. 수식 입력줄에 시리즈라고 하는 함수가 나와요. 시리즈라고 하는 함수의 첫 번째 요 범위가 기본적으로 요 범내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계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X축 범위예요. C 원셀부터 P 원셀. 요 세 번째가 기본적으로 Y축 범위죠. 요 숫자값 범위예요. 자, 그래서 차트가 구성되어지는데 얘가 자동으로 바뀔 수만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름 정의해서 쓸 건데 이런 식의 작업할 때는 이름 정의를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다시 ES 키 누르고 빈셀 선택해 놓고 난 다음에 수식 탭에 가서 이름 관리자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지금 위에 있는 요 표가 엑셀표로 등록되어져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표 이름이 하나 표시되어지죠. 근데 저는 새로 만들 거니까 자, 새로 만들기 할게요. 자, 일단 제가 두 개를 이름으로 정의를 할 건데 사실 얘는 뭐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제가 그냥 정의하는 거예요. X축 범위를 하나 잡을 거예요. 근데 이 X축 범위는 아래쪽에 요 참조 대상란에다가 범위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2010부터 2023까지니까 이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엑셀 표 범위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머리글 범위 이렇게 참조하도록 나와요. 자, 그럼 확인 버튼 눌러주면 뭐 요 X축 범위라고 하는 것들을 요 참조 대상란에 요 아래쪽 수식 입력줄 오른쪽에 빈 영역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참조 범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제대로 된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요 아래쪽에 Y축 범위도 잡을 건데 Y축 범위는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요 X축 범위에서 여기 지금 제가 베트남을 선택하고 있잖아요. 아래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위치거든요. 요 콤보 상자를 선택하면 요 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요 숫자를 가지고 Y축 범위가 자동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새로 만들기 선택을 해서 자, 여기다가 Y축 범위라고 이름을 하나 설정을 하고요. 요 참조 대상란에 자, 여기에다가 오프셋이라고 하는 함수를 쓸 건데 요 함수는 뭐 기본 위치에서 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범위를 참조할 수 있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기본 위치는 제가 X축 범위라고 하고 행, 열. 두 번째가 이제 행으로 몇 칸 내려갈 거냐, 세 번째가 열 쪽으로는 몇 칸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냐, 이니까 행 쪽으로는 요 숫자만큼 이동하면 되죠. 요 클릭해주면 B11셀 바로 나오죠. 그리고 열 쪽으로는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0 이렇게 하고 가로 닫고 뭐 엔터키 눌러주셔도 되고 확인 버튼 눌러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 Y축 범위도 하나 이름 정의가 되는데 이 Y축 범위도 아래쪽에 참조 대상란에 오른쪽 빈 영역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위에 이렇게 깜빡이는 이 참조 범위로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이 베트남 범위가 확인되고 있다라는 거 하는 걸. 그럼 제가 닫기 버튼 눌러서 이름 정의는 모두 끝났으니까 요 다시 차트의 데이터 계열을 선택을 하고요. 요 위에 있는 이름들 중에 주소 부분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인수의 쉬트 이름하고 느낌표 위치까지는 그대로 두셔야 되고요. 이 달러 기호 뒤에 C 원셀 나오는 요 부분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요 부분을 아까 이름 정의했었던 거 있죠? X축 범위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인수죠. 여기도 시트 1 느낌표는 그대로 두셔야 되고 그 다음 부분을 선택하셔가지고 Y축 범위라고 고쳐주시면 돼요. 자, 이러고 나서 엔터키 눌러주면 바뀌죠. 자, 그럼 제가 일단 여기서 다른 나라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해당하는 나라에 맞춰서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계열을 하나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꺾은 선 그래프 자체가 조금 심심하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이 차트의 그래프 종류를 막대로 바꿀게요. 막대로 바꿔놓으면 자, 이렇게 어쨌든 뭐 범위는 참조가 똑같이 되지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딱 해줘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얘죠. 요게 지금 그 계열의 이름인데 제가 아까 선택을 했을 때 요 첫 번째 범위에 해당하는 첫 번째 인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그대로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나라 이름밖에는 안 나오죠. 자, 그러니까 요 부분도 같이 맞춰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 뭐 이건 그냥 간단하니까 이름 정의하지 않고 제가 뭐 이 왼쪽 부분에다 한번 써볼까요? 왼쪽 부분에다가 인덱스 함수 써서 요 나라 이름 범위에서요. 자, 여기 네 번째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오라고 해볼게요. 그럼 네 번째면 하나, 둘, 셋, 넷이니까 베트남이겠죠. 자, 엔터키 눌러주면 베트남 나와요. 그러니까 콤보 상자에 있는 값을 그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 거죠. 다른 나라를 이렇게 선택하면 똑같이 바뀌죠. 그럼 이 차트 제목에서 이 값만 참조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차트 제목을 선택을 했을 때 이 도형 부분이죠. 도형이니까 이 도형에 이 수식 입력줄을 선택을 해서 등호 입력하고 여기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셀 위치에다가 클릭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수식을 바로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거쳐가는 동작을 하셔야 돼요. 엔터키 눌러주면 자동으로 나라 이름으로 변경되지게 되죠. 그럼 얘를 뭐 조금만 크게 만들어 볼까요? 뭐 글자만 조금 크게 해서 굵게 이렇게 설정해 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선택하는 거에 맞춰서 해당하는 나라 이름이 나오고 데이터도 바뀌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뭐 마무리 작업이죠. 마무리 작업으로 요 콤보 상자를 요 차트에다가 넣어가지고 표시해주는 동작을 할 건데 그냥 간단하게 드래그해서 넣으면 되는데, 잘 보세요. 차트 뒤쪽으로 가죠. 자, 그러면 얘를 먼저 집어 만들고 얘를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화면 상단에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차트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여기 맨 아래쪽에 보시면 맨 뒤로 보내기 있죠. 요거 클릭해가지고 뒤로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콤보 상자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이게 지금 위치가 조금 그렇게 뭐 아주 크질 않으니까 얘를 좀 넣어놓고 좀 줄일게요. 크기를.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적절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작업을 더 해야 되냐면 요 크기, 요 콤보 상자가 차트랑 함께 움직이도록 만들어 줘야죠. 안 그러면 차트 움직일 때 이렇게 따로 동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취소할게요. 자, 그래서 요걸 같이 묶어주는 동작을 우리가 그룹화라 그러죠. 자, 이렇게 콤보 상자를 먼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쉬프트 키 누르고 차트 영역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선택되져요. 그럼 리본 메뉴 상단에 보시면 도형 서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그룹하죠. 이 그룹이라고 하는 명령을 딱 클릭해 주면 네, 이제 끝난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졌을 때 이렇게 드래그를 해 보시면 같이 움직여요. 기본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 제가 놓고 차트 사이즈를 좀 줄여볼게요. 사이즈를 줄여보면 지금 눈으로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콤보 상자의 사이즈도 같이 줄어요. 자, 늘려보면 이것도 늘어나요. 자, 줄여보면 같이 줄어들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그룹 기능의 가장 큰 장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여전히 얘는 그대로 동작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는 얘도 뭐 위치는 옮겨도 이제 상관이 없으니까 뭐 상관이 없고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 사실 얘들을 좀 이제 이런 화면 끝자락 있는 부분 뭐 요쯤에다 갖다 놔볼까요? S열에다 갖다 놓고 흰색으로 바꿔 놓으면 끝난 거죠. 글꼴색 흰색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차트를 약간만 다시 크게 만들어 놔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이 아래쪽에 추가하는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지금 얘는 표로 등록되어져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데이터 추가하는 동작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가 바로 차트에 나오도록 만들 수 있어요. 자, 제가 우리나라를 하나 입력하고 아시아죠.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뭐 딱히 다른 값이 없으니까 제가 평균 값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평균 값을 넣고 쭉 복사해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 콤보 상자 눌렀을 때 이 코리아라고 하는 한국이 뜰 수 있냐라는 건데 뜨죠. 자, 그럼 선택을 하고 자동으로 바뀌고 나라 이름도 변경되지죠.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본 표 하나랑
요 차트 하나를 딱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비교적 깔끔하게 보고서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보고서 관리 작업 같은 거 할 때 좀 더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요 아래쪽에 요거를 건드려 놓지 않았네요. 요 법내 이름 자체가 요 차트 계열에 요 이름하고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 법내 이름이 뭐 똑같이 나오도록 하려 그러면 우리가 그 아까 이름 정의했던 방법하고 동일하게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나라 이름이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리즈 함수의 첫 번째 인수 부분을 선택해서 그냥 지울게요. 엔터키 누르고 그럼 이렇게 이름이 별 의미 없이 나오죠. 요거는 굳이 볼 이유가 없으니까 법내는 체크 해제할게요. 자, 그러면 완성되어진 거죠. 그럼 이제 차트만 여러분들이 조금 깔끔하게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동적 차트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처음에도 얘기 드렸지만 옛날에 굉장히 많이 쓰던 방식이에요. 자, 근데 뭐 요즘에도 가끔 유행이 돌고 돌아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 영상 참고해서 작업을 해 들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올 한 해도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실력을 얻을 수 있기 바랄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